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 실기 동영상 강의를 맡게 된 윤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는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트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그리드 제작하기,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포토샵 작업, 인디자인 작업, 저장 및 출력하기라고 하는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디자인 원고를 받고 실제 그리드를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그리드와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이제 어떻게 실기를 풀어나가는지,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기농박람회 포스터라고 하는 2018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 유형에는 이렇게 디자인 원고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요구사항에서 작품 규격,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서 문자와 그림 요소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 내용이라든가 유의사항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원고는 이렇게 A3 용지로 실제는 받게 되는데요. 그 A3 용지에서 왼쪽 면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을 해야 되는 어떤 컬러의 색상과 형태와 그 다음에 명값, 그라디언트, 성값에 대한 그런 작업에 대한 지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완성된 그 디자인 원고가 있는데요. 포토샵으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인디자인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화살표로 작업 지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3 용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똑같은 배치와 똑같은 효과를 적용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 배치하는 점수입니다. 이 배치하는 점수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 디자인 원고에서 그리드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펜으로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이제 디자인 원고와 구별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는 16등분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4등분, 세로로 4등분. 이렇게 4등분으로 해서 16등분을 만들어주는데, 다른, 이렇게 교재나 다른 데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6등분이 아니라 더 많은 등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비율로 재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종이를 접어가지고 분할을 하셔서 그리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6등분이면 디자인 원고도 잘 보이고 그 영역 안에서 배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6등분으로 작업을 해서 하면 충분히 배치하는 점수에서는 큰 감점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리드 작업에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리드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직접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문서를 열 때는요, 디자인 원고에서 지시한 사이즈대로 문서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가로는 160, 세로는 240. 다른 지시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OK를 눌러서 문서를 만들어 주도록 하시고요. 16등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인 툴이라고 하는 걸 꾹 누르시게 되면은 그 안에 렉탱귤러 그리드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표 만들기 툴을 이용을 해서 16등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 만들어 줄 때는요, 드래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옵션이 뜨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후자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정확하게 클릭을 어디 부분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왼쪽 상단 부분에 X축, Y축이 시작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로 사이즈는 160에 세로는 240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가로 분할은 내가 3개로 분할하면 등분이 4등분이 나올 거고요. 세로도 역시 4개의 분할선을 넣어주게 되면은 4등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짠 하고 16등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디자인 원고랑 똑같은 그런 선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라인 툴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X와 다이아몬드를 그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라인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에서 하단 왼쪽을 기준으로 드래그해서 X자 표시를 그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단의 중앙 지점에 가서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라인 툴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6등분의 그리드가 디자인 원고 내가 빨간 펜으로 그렸던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각각 오브젝트가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툴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을 눌러주세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디자인 원고에서 빨간색 선을 썼으니 지금도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그렇게 동일한 색으로 해놓으면 좀 더 통일감 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두리 선을 무슨 색으로 만들 거다?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 놓은 거는 포토샵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그리드 작업을 지금 동일하게 만들어 줬고요. 자, 이것들을 에디트에서 카피. 여러분들 카피는 컨트롤 C라고 하는 단축키, 붙여넣기는 컨트롤 V라고 하는 단축키는 상식적으로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또는 에디트의 카피라고 하는 걸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파일에서 뉴, 새로운 문서를 열어줄 거고요. 이 새로운 문서를 여실 때는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가로, 세로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해상도와 컬러 모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문서를 설정할 때는 단위, 밀리미터라고 하는 거를 꼭 먼저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160에 240으로 열어줬지만 우리 그 디자인 원고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단선 3mm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단선을 고려해서 문서를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 3mm씩 그 다음에 좌우 3mm씩 그러면 총 6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는 166으로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세로는 246으로 눌러 주셔야 되겠죠. 246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해상도는 100이면 충분해요. 100이면 그 이상으로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용량이 오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으로만 지정을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컬러 모드가 있어요. 항상 여기 우리가 실제 인쇄를 할 때는 CMYK 모드이지만 시험 보실 때는 RGB라고 하는 컬러 모드로 지정하고 시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컨트롤 C로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도 에디트, 페스트, 갖다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이 컨트롤 V라고 하는 걸 눌러서 넣어주시게 되면 자, 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고 픽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OK를 눌러서 열어보시게 되면은 엔터를 눌러주시면 레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마트 오브젝트야 라고 하는 레이어로 생성이 되죠. 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특징은요. 언제든지 요 썸네일 하단 오른쪽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재편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시 이거를 지우고 제가 한번 다시 컨트롤 V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불러와 볼까요? 픽셀로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엔터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레이어 1이라고 뜨죠.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무늬는 나와 있지 않죠. 이거는 레스터 레이어라고 해서요. 그냥 실제 그 픽셀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컨트롤 T 해서 늘리고 줄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질이 떨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늘리고 줄이는 과정을 여러 번에 거쳐서 하게 된다면 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1:1 스케일로 100%로 제작한 걸 불러올 때는 픽셀로 불러들여와도 되겠고요. 스마트 오브젝트보다는 픽셀 방식이 파일의 용량이 더 적습니다. PSD로 저장을 하는 파일에서는. 다만 스마트 오브젝트나 픽셀이나
이 모든 작업들은요, 나중에 JPG로 압축해서 저장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용량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쓰는 게 좋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시험장의 컴퓨터 사양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많이 씁니다. 수정할 때 이런 이미지 질이 저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 그 시험장이 이렇게 좀 더 사양이 안 좋고 열악하다라고 한다면 픽셀 방식으로 불러드리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레이어가 생성이 됐다면 레이어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죠. 이름은 가이드선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이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을 할 때 항상 배치하는데 기준이 되는 레이어가 되겠고요. 눈을 키거나 감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라지게 하거나 보이게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가이드선이 움직이면은 전체적인 배치를 할 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자물쇠라고 하는 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눌러주시면 더 이상 절대 움직일 수가 없으세요. 자, 없다라고 나오죠. 자,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그리드 작업을 완료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시 저장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등번호라고 하는 걸 받게 되어 있는데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맞게끔 자석에 착석을 하시고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파일을 저장을 할 때도 이렇게 번호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폴더를 만들어서 번호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해야 되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의 모든 작업 과정의 파일들은 한 폴더에다가 담아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에다가는 번호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아니면은 귀농박람회라고 해서 이름을 넣어주시고 저장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출하는 파일은 아니죠. 전송하는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PSD 작업 과정으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시고요. 항상 작업하는 중간중간 컨트롤 S 뭐죠? 세이브라고 하는 걸로 수시 저장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이드선 만들기, 안내선 만들기를 해봤고요. 일러스트레이터도 역시 동일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도 가이드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윈도우에 보면은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이 있으세요. 이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을 열어보면은 여기도 레이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레이어 이름을 가이드선이라고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움직이지 않게 락을 걸어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그림 작업을 하실 때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레이어를 밑으로 이동시켜서 실제 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분리를 시켜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선은 언제든지 눈을 켜고 감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지시와 포토샵 작업 지시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리드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원고에 그리드를 만들어주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드를 만들어주고 포토샵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리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는다라는 거죠. 일러스트도 역시 파일에서 내가 세이브라고 해서요. 직접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놓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레이어 그 폴더 01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놓고 이것도 수시 저장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실제 디자인 원고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 실기 동영상 강의를 맡게 된 윤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는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트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그리드 제작하기,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포토샵 작업, 인디자인 작업, 저장 및 출력하기라고 하는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디자인 원고를 받고 실제 그리드를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그리드와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이제 어떻게 실기를 풀어나가는지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기농박람회 포스터라고 하는 2018년도에 나왔던 시험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 유형에는 이렇게 디자인 원고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요구사항에서 작품 규격,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서 문자와 그림 요소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 내용이라든가 유의사항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원고는 이렇게 A3 용지로 실제는 받게 되는데요. 그 A3 용지에서 왼쪽 면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을 해야 되는 어떤 컬러의 색상과 형태와 그 다음에 면값, 그라디언트, 성값에 대한 그런 작업에 대한 지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완성된 그 디자인 원고가 있는데요. 포토샵으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인디자인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화살표로 작업 지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3 용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똑같은 배치와 똑같은 효과를 적용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 배치하는 점수입니다. 이 배치하는 점수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 디자인 원고에서 그리드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펜으로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이제 디자인 원고와 구별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는 16등분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4등분, 세로로 4등분. 이렇게 4등분으로 해서 16등분을 만들어 주는데 다른 뭐 이렇게 교재나 다른 데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6등분이 아니라 더 많은 등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비율로 재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종이를 접어가지고 분할을 하셔서 그리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6등분이면 디자인 원고도 잘 보이고 그 영역 안에서 배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6등분으로 작업을 해서 하면 충분히 배치하는 점수에서는 뭐 큰 감점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리드 작업에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리드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직접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문서를 열 때는요, 디자인 원고에서 지시한 사이즈대로 문서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가로는 160, 세로는 240. 다른 지시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OK를 눌러서 문서를 만들어 주도록 하시고요. 16등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인 툴이라고 하는 걸 꾹 누르시게 되면은 그 안에 렉탱귤러 그리드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표 만들기 툴을 이용을 해서 16등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 만들어 줄 때는요, 드래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옵션이 뜨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후자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정확하게 클릭을 어디 부분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왼쪽 상단 부분에 X축, Y축이 시작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로 사이즈는 160에 세로는 240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가로 분할은 내가 3개로 분할하면 등분이 4등분이 나올 거고요. 세로도 역시 4개의 분할선을 넣어주게 되면은 4등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짠 하고 16등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디자인 온 거랑 똑같은 그런 선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라인 툴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X와 다이아몬드를 그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라인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에서 하단 왼쪽을 기준으로 드래그해서 X자 표시를 그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단의 중앙 지점에 가서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라인 툴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6등분의 그리드가 디자인 원고, 내가 빨간 펜으로 그렸던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각각 오브젝트가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툴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을 눌러주세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디자인 원고에서 빨간색 선을 썼으니 지금도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그렇게 동일한 색으로 해놓으면 좀 더 통일감 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두리 선을 무슨 색으로 만들 거다?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 놓은 거는 포토샵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그리드 작업을 지금 동일하게 만들어 줬고요. 자, 이것들을 에디트에서 카피. 여러분들 카피는 컨트롤 C라고 하는 단축키, 붙여넣기는 컨트롤 V라고 하는 단축키는 상식적으로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또는 에디트의 카피라고 하는 걸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파일에서 뉴, 새로운 문서를 열어줄 거고요. 이 새로운 문서를 여실 때는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가로, 세로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해상도와 컬러 모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문서를 설정할 때는 단위, 밀리미터라고 하는 거를 꼭 먼저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160에 240으로 열어줬지만 우리 그 디자인 원고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단선 3mm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단선을 고려해서 문서를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 3mm씩 그 다음에 좌우 3mm씩 그러면 총 6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는 166으로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세로는 246으로 눌러 주셔야 되겠죠. 246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해상도는 100이면 충분해요. 100이면 그 이상으로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용량이 오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으로만 지정을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컬러 모드가 있어요. 항상 여기 우리가 실제 인쇄를 할 때는 CMYK 모드이지만 시험 보실 때는 RGB라고 하는 컬러 모드로 지정하고 시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컨트롤 C로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도 에디트, 페스트, 갖다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이 컨트롤 V라고 하는 걸 눌러서 넣어주시게 되면 자, 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고 픽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OK를 눌러서 열어보시게 되면은 엔터를 눌러주시면 레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마트 오브젝트야 라고 하는 레이어로 생성이 되죠. 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특징은요. 언제든지 요 썸네일 하단 오른쪽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재편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시 이거를 지우고 제가 한번 다시 컨트롤 V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불러와 볼까요? 픽셀로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엔터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레이어 1이라고 뜨죠.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무늬는 나와 있지 않죠. 이거는 레스터 레이어라고 해서요. 그냥 실제 그 픽셀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컨트롤 T 해서 늘리고 줄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질이 떨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늘리고 줄이는 과정을 여러 번에 거쳐서 하게 된다면 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1:1 스케일로 100%로 제작한 걸 불러올 때는 픽셀로 불러들여와도 되겠고요. 스마트 오브젝트보다는 픽셀 방식이 파일의 용량이 더 적습니다. PSD로 저장을 하는 파일에서는. 다만 스마트 오브젝트나 픽셀이나 이 모든 작업들은요, 나중에 JPG로 압축해서 저장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용량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쓰는 게 좋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시험장의 컴퓨터 사양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많이 씁니다. 수정할 때 이런 이미지 질이 저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 그 시험장이 이렇게 좀 더 사양이 안 좋고 열악하다라고 한다면 픽셀 방식으로 불러드리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레이어가 생성이 됐다면 레이어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죠. 이름은 가이드선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이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을 할 때 항상 배치하는데 기준이 되는 레이어가 되겠고요. 눈을 키거나 감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라지게 하거나 보이게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가이드선이 움직이면은 전체적인 배치를 할 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자물쇠라고 하는 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눌러주시면 더 이상 절대 움직일 수가 없으세요. 자, 없다라고 나오죠. 자,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그리드 작업을 완료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시 저장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등번호라고 하는 걸 받게 되어 있는데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맞게끔 자석에 착석을 하시고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파일을 저장을 할 때도 이렇게 번호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폴더를 만들어서 번호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해야 되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의 모든 작업 과정의 파일들은 한 폴더에다가 담아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에다가는 번호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아니면은 귀농박람회라고 해서 이름을 넣어주시고 저장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출하는 파일은 아니죠. 전송하는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PSD 작업 과정으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시고요. 항상 작업하는 중간중간 컨트롤 S 뭐죠? 세이브라고 하는 걸로 수시 저장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이드선 만들기, 안내선 만들기를 해봤고요. 일러스트레이터도 역시 동일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도 가이드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윈도우에 보면은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이 있으세요. 이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을 열어보면은 여기도 레이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레이어 이름을 가이드선이라고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움직이지 않게 락을 걸어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그림 작업을 하실 때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레이어를 밑으로 이동시켜서 실제 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분리를 시켜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선은 언제든지 눈을 켜고 감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지시와 포토샵 작업 지시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리드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원고에 그리드를 만들어주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드를 만들어주고 포토샵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리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는다라는 거죠. 일러스트도 역시 파일에서 내가 세이브라고 해서요. 직접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놓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레이어 그 폴더 01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고 이것도 수시 저장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실제 디자인 원고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